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7월 첫째 주 일요일입니다. 7월 3일 저녁 방송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자, 오늘 일요일 저녁 방송에서 오늘은 좀 길지 않게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3, 40분 대로. 자, 먼저 시황 좀 보고요. 수급 체크하고 시황 보고 이제 일주일 반 정도 남았는데 만기 포지션 좀 체크해 봅니다. 결국에는 저점을 이탈하고 2300 장중에 이탈 반등을 했는데 과연 여기서 2000을 가게 될지 2600, 700으로 반등을 하게 될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금요일 미국은 그래도 좀 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마감을 했는데 월요일은 미국은 또 휴장입니다. 독립기념일이라 휴장이고 아, 자, 쉽지 않은 행보를 계속 보입니다. 지수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걸까? 내려오면 아래로는 2000,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2200. 그 아래로는 2000이 됩니다. 2100포인트, 2050, 2100. 코로나의 거품을 다 빼는 자리까지 와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자리로 마무리를 하고 시간을 두고 상승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일단 지수 흐름 보기 이전에 먼저 금요일 수급을 좀 봅니다. 자, 목요일 날 제가 좀 광분을 하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들 일부 요구를 좀 제가 된통했습니다. 뭐, 그러한 행태는 뭐 금요일도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저들은 왜 그럴까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만듭니다. 왜 그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뭘까? 이들은 왜 계속 이러고 있을까? 물론 위에서 결제를 안 해주니까 돈을 매수를 안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금요일날 수급 보면 외인들은 매수를 했어요. 선물은 매수를 하면서 장중에 밀릴 때 현물 매도가 외인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많이 나왔죠. 하이닉스하고 반도체 경기는 어떤 새끼들이 작년부터 슈퍼사이클 부르짖고 지랄들을 떨어댔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튼 자, 장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LG 엔솔까지 시총 상위 종목 매도를 하면서 지수는 계속 흘러내리고
금융투자는 뭐 매수한 금액이 많으니까 일부 매도가 나와야 되는 건 맞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였는데 연기금은 매수도 안 해주는 것들이 중간중간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연기금 수급에 매도 나올 때는 지수가 툭툭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연기금 매도 수급이 나올 때는 지수가 툭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장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돈 있는 새끼들이 조금 물량들 쏟아내니까 지수가 툭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좀 이 연기금 수급인데 올려주니까 좀 올라왔죠. 여기서부터 그죠? 일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인들은 매도해주고 막판에 연기금 수급이 좀 들어온 거예요. 금융투자 수급하고 연기금하고 일부 금융투자는 매도하다가 좀 매수로 전환되니까 들어오긴 했네요. 막판에 요거 올려준 거 외인들 선물하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막판에 현물은 금융투자 일부 환매한 거, 매수한 거하고 외인들 선물하고가 조금 아랫꼬리 만들고 올라오게 한 주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외인들 파생 수급을 보면은 콜은 매수를 하고 풋은 매도가 많다가 막판에 풋은 매수를 좀 돌리면서 마감을 시켰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1297원 1300원 부근에서 놀고 있고 개파락 양봉을 만들었죠. 외인들의 수급으로 볼 때는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누적으로는 지금 현재 위치보다는 현재 305 전후를 놓고 본다 그러면 위쪽입니다. 최소한 현재 놓고 볼 때는 위쪽입니다. 최소한 315 정도까지는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런데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물량 많이 쌓는 게 아니라 좀 제한적이고 우리의 위클리는 훌륭하신 윗대갈림들이 잘 만들어 두셔가지고 위클리 만기는 금요일부터 봐야 되는데 일단 외인들은 하방을 좀 늘리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내일부터 며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 거래 대금이 없는 상태에서 기관들 거래가 어느 쪽으로 차익 거래나 비차익 거래가 초점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외인들 선물 흐름이 좌지우지 되는 듯한 느낌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특히 금융투자의 현물 수급과 외인들의 선물 수급은 계속 연동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외인들은 시장 거래 대금이 없으니까 거래 대금은 한마디로 외인들은 시장 거래 대금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매도해야 될 섹터와 종목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규모가 있어야 될 것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매도하면서 파생 게임에 집중하고 있다. 외인들 행태는 그러합니다. 그것도 목요일날 봤듯이 지수를 떨어뜨려 놓았는데 이거를 이제 백스프레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백스프레드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뭐 옵션의 전문적인 용어인 거고. 자, 어찌되었거나 외인들은 그렇게 거래 대금이 없는 한국 시장을 놓고 지속적으로 현물은 매도를 하면서 파생 게임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고 금융투자애들은
물론 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자산 계속 돌리는 분위기에 매수 한 게 많으니까 매도를 일정 부분 해야 되는 건 오케이 인정.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막판에 좀 돌려서 매수로 돌렸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치고 이렇게 되면 또 매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또 매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큰 천조라고 자랑질만 해대고 용어가 뭐 세계 5위권에 든다고 자랑질만 해대는 이 새끼들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하지 않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분명히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연기금, 뭐 투신이나 위에 뒤에 있는 뭐 상호펀드나 얘네들은 또 차치하더라도 연기금의 수급은 뭐 천억 이상 매도도 아니고 수백억 가지고 매도 매수 하면서 주로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주식을 떠나기 위한 작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한국 주식 매수 안 하고 있는 족속들. 언제까지 그러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수급은 그러하면서 환율도 개파락에서 양봉으로 올려주니 지수도 녹록지가 않고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환거래를 하고 있는지도 아직 불확실하고 그래서 환율이 안 빠지는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등등. 자, 어쨌거나 지금 최근 벌써 3주째 수급은 우리 개미들로 볼 때는 개판인데다가 구원투수로 나서야 될 연기금조차도 계속 배반을 때리는 모습에 차익 거래 매수 반복이 되면서 외인들은 현물 매도하면서 선물 가지고 열심히 핸들링하는 모습입니다. 누적으로는 일주일 반 뒤에 만기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만기는 지금보다는 위쪽이라고는 보여지는데 지금보다는 위쪽이라고는 보여지는데 과연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할지 녹록지가 않은 모습이죠. 누적으로 보는 모습은 315, 317의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300 아래로 내려가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코스피 100 기준으로 볼 때는 315와 317의 저항이 있으니 이 정도까지 다시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3일 음봉 나오기 전저점이란 말이죠. 그죠? 320 갈까 그랬는데 못 갔어. 이 정도까지 일주일 반 동안 만들어 가야 되는 구간일까? 아니면 더 올라가야 되는 구간일까? 올라가면은 21선은 아래로 내려올 테니 반등한다라고 하더라도 부딪히겠죠. 절묘하게 부딪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패턴들을 보면은 과연 지수가 반등해서 미국장 상승했으니까 반등했으니까 우리도 일정 부분 반등할 텐데 이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 3일 동안 다시 나올 수 있다? 과연 3일 동안 나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려보면은 이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죠. 21선은 이렇게 내려올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금 눌렸다가 돌아갈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래 그런 모습 나온다 그러면은 뭐 단기로는 이렇게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기술적으로는 양봉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은 이에 반등 강도가 조금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그러합니다. 자, 이때 양봉이 나왔던 때가 금요일이고 월요일이고
근데 또 하나 또 걸리는 게 단기적으로 월요일 날은 개인들 수급이 워낙 많이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도 코스닥은 공격적으로 개인들 매수였고 월요일은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날이다 보니까 과연 갭을 띄워서 음봉으로 또 한번 누를지 아니면 반등을 시켜줄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래저래 녹록지가 않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모든 건 확인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처럼 비슷한 모습이 나와주면은 아주 좋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화요일도 한 번 더 올려주면서 양봉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딱 좋은 모습이겠죠. 자, 그 모습을 좀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외인들 파생 일주일 좀 더 남았는데 더 남은 모습도 수급도 현재보다는 위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변수에 나오는 이야기는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 뭐 뻔하고 뭐 나왔던 이야기고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뭐 새로운 이야기는 없어요. 경기 침체, 리세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인플레가 잡히느냐. 그래서 뭐 서서히 이제 월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서서히 하반기에는 연말에는 금리를 아마 인하시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주말에 특히 월가 쪽 어느 쪽에서는 좀 나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지금 리세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연말 가면은 금리 인하시킬 수도 있다.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주말에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거는 일단 시간을 두고 흐름을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일 거고요. 우리만 유독 이렇게 심화되면서 하락을 만들어가는 배경을 몇 가지로 본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인플레, 금리 인상 이걸로만 봐야 될 것이냐? 플러스 알파로 수급적인 요인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급적인 거. 수급적인 게 이쪽에 그 관련된 원인으로 수급이 작용할 수도 있는 걸 텐데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연계금이라든가 이게 좀 주요한 거고 그다음에 파생 게임 하기 위한 작업질들이 상당히 거친 거고 캐나다는 만기가 1만기도 있다고 합니다. 1 단위 만기. 그러면 주 단위 만기가 된다 그러면은 일주일이고 5일이기 때문에 주만기라고 하면은 5일이기 때문에 이게 옵션이 엄청나게 터져요. 주 단위로 계속 터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주 단위로 먹고 월 단위로 먹고 가는 게임을 하는 게 웨인이라고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이 주 단위 위클리를 2년 전부터 만들어 가지고 뭐 시장의 안정성을 기여한다? 무슨 개 지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었네. 시장을 교란시키거나 이럴 때 극단적으로 핸들링하거나 시장을 만들어가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소리들 해가지고서 개인들 피 빨아먹게 만들어 놓은 상품이에요. 없어져야지 될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색해보면 뭐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막 이렇게 써놨어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아우 지랄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지 이러한 심화된 변동성 생각보다 더 물론 생각보다 더 하다는 거에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특징이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특징들을 심하게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작업질을 하는 게 외인들이라는 거죠. 물론 외인들도 우리 시장의 아시아 시장의 우리와 아시아 시장의 변동성을 보고 다음 날, 그날 밤에 유럽과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변수로 만들어가는, 선순환되거나 하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돈이 깡패인 거잖아. 돈이 깡패인 거잖아요. 연기금이 매수 안 해주니까 이 시장이 요망 요꼴이고 연기금 매도 조금만 해도 시장 툭툭 떨어져요. 장중에 수급 보신 분들은 알 거야. 우리 회원분들은 아실 거야. 수급 중간중간 체크해드리기 때문에. 저 정도 몇백만 원 수급 돈이 깡패라고 현물 집어 던지는데 주가가 툭툭 떨어진다고 매수해주면 살짝 올라가고 그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적으로는 매수를 안 해요. 왜 그런 걸까? 그러니 거기서 외인들은 파생 게임하기 상당히 좋은 거예요. 파생 게임으로 국내 기관들이 먹느냐? 아니에요. 쟤네들은 먹는 거 별로 없어요. 항상 하는 표현이 그래서 빨대 꽂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런 제도적인 장치란 말이에요. 이게 없어져야 될 대조예요. 하나 없어질까? 2년밖에 안 됐는데 외인들은 먹거리 좋은 거 과연 저거 없애게 할까? 자, 이러한 상태의 연속에서 우리는 지금 극단적으로 몰려있는 지수의 흐름 속에서 계속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될 것이냐,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남은 자산이라도 지키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탈해서 추가로 2천까지 내려갈 걸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2천까지 봐야 되는 건지 2200까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반등 생각해서 2600, 2700까지 반등을 하반기에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씨 도대체가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어느 쪽을 봐야 될 것이냐. 자, 기술적으로는 만일에 월요일, 화요일 주 초반에 반등이 양봉 입대처럼 이러한 모습이 나와준다 그러면 첫 번째 기술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여기서 반등 강도는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일단 미국이 금요일 날 상승을 했으니 미국 상승해도 지랄하고 우리만 또 갔다가 갭되어가지고 연봉으로 찍어 발려놓는다. 그럼 과연 어떤 모습이 나올까? 또 한번 저점 깨고 내려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저점 깨고 내려가면 어디까지 봐야 될까? 아, 그럼 막 월요일 돌아버리는 거죠, 그죠? 불살라 버려야지. 어디를 불살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걸까? 지인 중에 한 명도 2300에서부터 10% 범위를 두고 앞으로 2년 있으면 웃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10% 범위면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는가? 10%면 2000포인트까지, 2100포인트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 2100포인트까지 내려오면 2000포인트까지 내려오면 다 주고 자빠질 텐데 말이야 막걸리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녹록치가 않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과연 수급이 연기금이라도 받쳐주면 좋은데 연기금 수급은 오리무중
죽어라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도로 일관하는 족속들 중에 하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6월 달에 페닉스를 만들었었던 대표적인 주체 중에 하나가 연기금임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세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제가 왜 연기금을 계속 욕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새끼들이 안 이랬으면 그나마 이런 페닉셀 좀 덜 했을 거예요.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지. 외인들 매수? 매도? 그래, 그렇다고 쳐요. 그거를 매도를 주도했었던 인간들이 연기금이라니까 더 많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한번 또 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수는 그렇게 양봉을 만들어서 올린다 그러면 조금 더 반등폭을 키우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315, 317에는 저항이 있으니 10포인트 정도 범위 밖에는 못 오를 가능성. 거기서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를 주시해야 되겠다라는 거. 315, 317.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더라도 당장 내려가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여요. 외인들의 이 옵션, 풋옵션 매도가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로 7월 달에 초반부터 밀고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만일에 내린다 그러면은 만일에 지수를 더 추가로 하락해서 일주일 반 남은 기간 동안에 내려간다 그러면 일주일 반 동안 어디까지 내려가는 280까지도 내려야 될 거예요. 확 빼야지 여기서 수익 나는 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서 지수를 빼려면은 완전히 빼야지 될 거예요. 되게 부담스러운 모습이란 말이죠. 완전히 그렇게 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이번 주 좀 체크를 해야 될 거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주 초반에 어떠한 흐름이 나오고 수급 변화가 생기는지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겠습니다. 외인들 선물 누적으로는 선물이 매수로 있습니다. 매수로 매수되어 있고 6월 만기 이후로도 선물 누적 매수는 10일부터 보더라도 11,000개가 넘어가요. 계약으로 볼 때. 금액으로는 뭐 한 8천억, 9천억 정도밖에는 안 될 텐데 8천억 정도네요. 주가 가격이 내려와 있으니까. 누적으로는 외인들은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어서 저기서 과연 더 밑으로 2100포인트까지 내릴 것이냐에 대한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럼 반등인데 반등이 어느 정도 강할 것인가는 월요일, 화요일 미국장이 월요일 날 휴장이긴 하지만 과연 앞에처럼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한 번 더 만들어 줄지 주시를 해 봅시다. 그게 관건이 될 거예요. 만들어 주어야지 돼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래야지 반등 신뢰도가 높아지고 좀 더 탄력 있게 위로 올라가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확인을 해 봅시다. 자, 시황은 이 정도로 보고 가는 거 보고 또 저기 화요일 날 저녁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만기까지는 아직 일주일이 좀 더 남았으니까. 네, 미국 내일은 휴장이에요. 독립기념일 7월 4일이잖아. 네, 휴장이에요.
선물은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선물은 S&P 선물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밤에 야간 선물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새벽에. 야간 선물 움직이면 아침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나스닥 지수가 반등을 해주고 S&P 500도 기술적으로 뭐 비슷한 패턴인데 얘네들도 뭐 올려주면 이러한 모습을 좀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겠죠, 충분히. 그렇죠? 패턴상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헤드 앤 숄더 패턴 이렇게 올려준다 그러면은 주말에 미국에서 나왔었던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 좀 있어요. 이런 것들. 이게 여기서 화면에서 안 보여서 이렇게 봐야 되나? 화면에서는 안 보이시죠? 이렇게 요거 하나 몇 개만 좀 봅시다. 미국의 아, 지표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흐름을 체크하는 차원에서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거긴 합니다. 네, 좀 봅시다. 이게 뭐냐면은 왜 펀드 플로우예요. 미국의 펀드 플로우. 펀드 플로우를 놓고 보면은 이게 지금 이게 언제였어요?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펀드 플로우. 펀드 자금의 유입 유출을 나타내는 게 플로우예요. 코로나 때 나왔다가 붉은색의 그 트렌드를 마켓 캐퍼를 보여주는 건데 트렌드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계속 올라가다가 2001년도부터 하반기부터 내려왔죠. 그러다가 다시 바닥 찍고 돌아서 올라가는 분위기라는 거죠. 언제와 비슷하게? 이때와 비슷하게. 펀드 자금 유출이 바닥 찍고 내려와 있다가 이제 펀드 자금이 다 빠졌다가 돌아서 다시 유입이 돼서 올라가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의미가 있죠. 그 얘기는 펀드 자금이 저 정도 유출되었다가 돌아서 흐름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매물이 다 소진이 되고 다시금 펀드 자금들이 유입이 돼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주말에 나왔었던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좀 하나 더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도 봤던 자료이긴 한데 겹쳐서 한번 봅시다. 뭐냐면은 이게 BOFA의 브랜베어 요거 보면은 의미가 그러해요. 이제 불마켓이냐 베어마켓이냐 인디케이터 20년 동안의 인디케이터인데 지금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지난번에 요 정도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때 아마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더 내려와 있는 거죠. 지금 완전히 여기까지. 코로나 때, 그다음에 08년도, 09년도, 그죠? 그때만큼 내려와 있는 거죠. 이러한 지표들로 볼 때, 요거 말고 또 있는데, 이거 뭐 나중에 상황이 되면 한번 더 체크를 해보고요. 또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는 미국의 지금의 현재 위치를 보는 지표들이 바닥 징후들을 좀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표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내려오든 아니면 반등을 하든 과연 어떤 모습을 만들 것인가. 2300이 이탈된 상황에서 생각보다는 좀 더 내려왔다라고 보여지는데 한 번 더 내려오든 아니면은 뭐 2300에서 뭐 2200 부근까지 내려오든 2200 부근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뭐 지금부터 한 5% 정도는 더 내려와야 될 텐데 제가 지금 자리에서는 바닥존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닥존으로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종목들로 볼 때도 1200일선 아래에서는 과하게 언더슈팅 구간 만들면서 바닥권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단지 여기서 다지고 시간을 오래 보내거나 변동성을 한 번 더 만들면서 빼거나 하면은 힘이 들어지는 거죠. 고통스럽고 아픈 거죠. 아픈 자리에다가 더 갖다 누가 어떤 놈이 갖다 칼로 푹 찌르거나 바늘로 찌르는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구간으로 볼 때는 권역과 구간으로 볼 때는 이 정도 내려왔으면은 2,400 아래에서 이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바닥권을 생각을 하고 일단은 좀 시간의 투자를 해야지 맞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의 투자를 해야 되면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생각해 볼 수 있는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나토 문제도 있고 러시아가 추가적인 공격을 한다든가 러시아가 또 거기다 대고 또 난리 피거나 자 위에 국가들 또 공격한다라고 그러면은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러한 변수들은 일단은 좀 확인이 필요한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외인들의 파생 수급은 현재보다는 위쪽에 있다라는 거와 기술적으로 미국이 금요일날 올랐으니까 조금만 내일 하루 이틀 이때처럼 모습만 만들어줘도 기술적으로는 일정 부분 반등폭을 좀 키워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내일 수급을 좀 체크해 가도록 합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서 종목은 다른 거 몇 개 이야기 안 하고요. 몇 개만 좀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테마로는 금요일날 뭐 몇 개 올라왔어요. 뭐 개별 테마들 올라오고 뭐 정원회의도 정원회의도 오랜만에 올라왔네. 동일고무도 올라왔고 동일고무는 정치 테마 때문에 올라왔는지 이거 뭐 선제도 올라오고 이론도 올라오고 아이큐도 올라오고 가스텔 맞아. 최근에 지나간 주에 움직였던 종목들은 건설주들이 좀 있어요. 중소형, 대형주 건설주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 계속 좀 봐야지 될 것 같고요. 네옴시티, 중소건설주들. 예, 아마 대내적인 상황에서의 건설주의 바닥 탈출과 상승 흐름 만들어가는 하나의 명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 추세 신고가 찍었기 때문에 흐름은 상당히 괜찮죠. 그 외에 이제 어, 연관되어 있는 섹터들이 철강도 있을 테고, 그렇죠? 건설도 있지만 원자재 쪽도 있지, 건자재. 그리고 네온시티를 건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면밀하게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주목 현재 받고 있는 거는 이제 중소형 건설주가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눌림 자리 좀 잘 이용을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다지 이렇게 기존의 에너지도 내려오고 있고, 그때 원자재들도 일부 뭐 하락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상황이죠. 그죠? 힘을 못 쓰는 상황이고, 뭐 식음료 쪽은 음식료 쪽은 뉴스를 보면은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도 나오는데 지수가 이러하다 보니 이러해서 영향도 있겠지만은 탄력을 못 받고 흐지부지해지는 느낌도 좀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요. 지나치게 테마를 너무 추종을 하면은 녹록지는 않을 거고 짧게 짧게 봐야 될 거고 해도 계속 보는 종목들을 봐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전도 계속 보시고 현대건설기계도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중소형 건설주 나오니까 이제 덕신 하우징도 다시금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 쌍바닥을 살짝 만드는 모습인데 월요일 분위기에 따라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또 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 뭐 단기로 물린 건 리밸런싱 한 것은 현대건설기계인데 현대건설기계는 제가 모방에서도 그렇고 저녁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기관 수급이고 실적 좋고 그다음에 외인들도 수급이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연기금 수급, 기관 수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집이다. 이 거래량은 매집 거래다. 세 번에 걸쳐서 동일한 가격대에서 거래가 터진 것들은 전형적인 매집 거래다. 얘네들은 99% 돌파해서 올라간다. 1200에서 위에 두고 있으니까 돌파해서 안착하는 모습이 나온다. 안착하는 시간은 적어도 2, 3개월 소요가 될 수 있다. 돌파 노려보고서 트레이딩 관점 보다가 보유하면은 위로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잘 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습 만드는지. 예, 리밸런스 시간 종목이에요. 단기로 물리거나 단타 들어갔던 거. 금요일날 마이너스권에서 매수했는데 플러스로 막판에 쭉 땡겨 올렸어요.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물린 종목들은 리밸런싱 해야 되겠죠, 그죠?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이럴 수 있어요. 손절을 물론 좋은 종목이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든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야 되는 거고 손절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손절하고서 보는 게 아니라 리밸런싱 혹은 교체할 수 있는 종목이 확실한 종목이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하고 매도하고 매수를 해도 되거든요. 그냥 무작정 손절하고 있다가 다시 매수했는데 또 그게 또 손절하게 되면 이게 뭐야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밸런싱도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그 타이밍 노려서 조절을 하는 게 훨씬 더 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느리거나 완만하더라도.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리밸런싱에 대한 조건들을 수익이 날 때 또 비중이 크고 이 기본 원칙은 좀 지켜가시면 좋아요. 비중 크고 그다음에 낙폭이 큰 손으로 축소를 하는 거죠. 축소해서 충분히 추세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분할 편입을 해 가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뭐 각자의 상황이 다를 테니까 잘 조절을 해 보시면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6월 언급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니까 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약간 뭐 스윙 관점에서 돌파를 생각을 하면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내일 초반에는 아마 금요일 날 미국이 상승을 하고 야선은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은 갭을 띄우겠죠.
갭을 띄우겠죠. 갭을 과연 어느 정도 띄우는지가 선물이 뭐 0.45 정도 띄었으니까 그 정도는 기본 뜰 텐데 떠서 그 이상 많이 뜬다 그러면 아마 음봉으로 눌려 있는 시간이 더 많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갭을 상대적으로 좀 덜 띄워야 돼요. 이날은 갭도 0.5 띄워가지고 살짝 눌렀다가 돌려 올렸죠. 뭐 이런 모습이 나와주면 좋아요. 아랫꼬리, 윗꼬리 음봉도 나왔고, 그렇죠? 여기 음봉 크기가 좀 작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와주면 딱 좋습니다. 적절하게 갭 떴다가 아랫꼬리 만들고 빨리 돌려줘서 양봉 올려주면 좋으니까 수급을 체크하면서 무리하지 않게 확인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이제 시작하는 첫날 월요일 날 대응 잘 하시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반등한다 혹은 더 빠진다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확인이 필요하고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수가 내일 어떻게 만드는지 월요일이라 좀 부담이긴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조금 신뢰를 좀 가져볼 만한 게 외인들이 현재보다는 상방에 포지션을 두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좀 가지고 내일 수급 보면서 대응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주말에 뉴스가 나왔었죠. 이 자사주 매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사주 매수는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집은 매입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이거는 긍정적. 뭐 이게 한도를 완화시킨다는 것도 긍정적이죠. 그죠? 그리고 신용에 대한 담보 의무 완화도 긍정적이에요. 근데 뒷북이죠. 그죠? 모든 게 뒷북 때리기야, 뒷북 때리기. 뭐 다 털렸는데 뭐 뒷북 때리기 하고 지랄들이야. 그렇지 않아요? 다 털렸어. 엄청나게 털렸어. 뒷북 때리기 하고 있는 거지, 뭐. 그런데 투심은, 투심은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투심이 중요하니까. 이놈의 뒷북 때리기 참. 걔들 신용이 거기서 털렸다고 다시금 늘어나고 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지수가 툭 떨어졌으니 과연 신용이 줄어들지 다시 늘어날지. 7월 1일 날께 늘어났으니까 월요일 날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 드린 거 바탕으로 지금은 무조건 뭐 반등 하락을 놓고 어느 쪽 방향을 놓고 베팅할 게 아니라 아, 일단 확인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장세라고 보여집니다. 가능성은 반등 쪽의 가능성을 둬야 될 텐데 지금 자리에서는 수급이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외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량이 금요일 날 많이 나왔는데 특정 창구에서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 쏟아진 외인들의 현물이 과연 돌아서 들어올 것인지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지는 않은데 얘네들이 실적이 안 좋아질 걸 생각을 하고서 물량 조절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과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도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트레이딩 단타 혹은 뭐 전업하시는 분들도 지나치게 공격적이지 않게 확인 대응하는 방법이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장기적인 적어도 지금부터 1년, 2년, 3년을 두는 관점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매수 홀딩. 혹여나 지수가 더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매수 홀딩이 맞고 지금 물려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물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자리에서는 더 하락할 걸 생각을 해서 손절 반등할 때 손절이 아니라 물론 일부 리밸런싱 할 필요는 있을지언정 손절이 아니라 다 털고 현금화가 아니라 일부는 리밸런싱 하더라도 시장을 유지하고 시장을 지켜가는 게 맞으리라고 봅니다. 힘든 과정의 연속이지만 잘 견뎌내시길 권해드리고요. 어, 한 주도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